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영장문 시작하겠습니다. 26번은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보기만 보고서라도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정식으로 푸는 방법. 두 가지 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보기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면 요거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무엇으로 배우셨습니까? 준거법이라는 내용으로 배우셨죠? 그죠? 준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푸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당신네 회사가 더 멀리 커버할수록, 지리적인 그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이 조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네 회사가 100% 어떠한 지역에 독점적으로만 비즈니스를 하는 작은 회사라고 한다면 이 조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법이 적용될 거라고 고객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예, 뭐 그 정도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객과 그리고 사무실이 있다라고 있는 회사라고 회사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에 있는 고객이 그 물건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면 한국 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법이 적용이 될까요? 혹은 다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 회사가 유럽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런 조항은요, 매우 중요할 거다. 즉, 적용되고, 그리고, 국제적인 변호사, 네, 국제 변호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처럼 보인다. 즉, 이렇게 여러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을 사용할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조항을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준거법 조항이라고 하는 거 맞겠네요. 그래서 2, 3, 4는 답이 아니고 1번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컨트롤링 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정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약에서 법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준거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법을 적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조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번부터 4번까지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1번의 내용은 이제 분명히 조금 생소한 내용이고 저한테도 좀 생소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지 않은 법을 틀린 답으로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6번은 좀 문제가 있는, 좀 완전히 잘 설계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구나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27번, 28번 같은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여기는 스트레이트 BL이라고 나왔는데요. 즉 뭡니까? 김영식 선화증권을 의미하죠. 선화증권에 받는 사람 이름을 기재한 방식의 BL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특징 혹은 본질, 성질이 무엇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고서라도 이 지문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김형식은요, 유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나머지들은 그럼 자동으로 얘는 틀렸고, 그리고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고, 그죠?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럼 자,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유통 서류로 발행되는 것은 BL이 대표적이다. 음, BL은 운송회사, 선박회사가 송화주에게 발급하는 운송장, 그 수취증이라고 볼 수 있다. 자, BL은 그리고 이게 뭐예요? 얘는 저기 뭐야? 소유를 나타내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서류.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고 있는 서류로서, 즉 권리증권이라고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 BL은 권리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물품을 받을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김영식 선화증권에선 수출자가 직접적으로 바이어가 누군지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BL은 신용장인 경우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C에서는 은행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세요. 자, 그러면은 because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수입자를 뭐 하게 한다? 그 물품을 직접 받도록 한다. 그 수입자가 물건을 직접 받도록 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출자가 그 은행에게 직접 물건을 전해준다. 받도록 한다. 그리고 은행이 수입자가 돈을 그 서류에 대해서 돈을 낼 때까지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은행이 그 바이어한테 서류를 인도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매치되는 내용 뭐가 있겠어요? 좀 힌트가 생기죠? 좀 힌트가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의 내용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지금 끊겼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이런 BL은 지금 김영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영식 BL은 LC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더 BL은요, 쉬퍼가 그 물품에 대해서 은행한테 직접 은행을 지정을 한다. 물품 배송을 위해서 은행을 지정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LC 사용해서 더 잘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은행이 바이어가 그 물품을 받을 때까지 하면서 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네. 이거 뭐 보긴 해석해드렸으니까 굳이 여기 뒤에 더 해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맞는 것, 이 스트레이트 BL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번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더 BL에 대한 내용. 네. 그래서 28번에 1번 골라주세요. 그 다음 29번 갑니다. 이 중에서 의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혹은 의미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주문을 받는다. 그리고 얘는 주문을 하는 상황. 그리고 얘도 주문을 누군가 해서 주문을 누가 한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얘는 주문을 하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문을 받으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문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문을 하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내용이 틀렸네요. 그 의도가 다르다. 다른 내용이다. 그 다음에 3번, 4번 모두 주문을 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할인은 제공됩니다. 언제? 당신 주문이 언제까지 받아지며, 즉 당신이 주문을 하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색한 내용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lawsuit cas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소송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네, 소송, 법원의 소송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법원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법원에서 일어나는 소송과 비교합니다. 무엇을? arbitration, 중재를. 자, 소송과 중재를 비교했을 때 결정을 내리는 속도, 그리고
더 저렴한 비용, 또한 전문적인 중개인의 섭외 아니면 지명,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다. 즉, 아비트레이션이 이 중재가 소송과 비교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기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국제적인 판결의 효력입니다. 그죠? 국제적으로 판결이 효력이 있다. 맞습니까? 맞죠? 소송은 그 나라에서만 판결이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재는 전 세계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얘는 중재 판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중재 판정이 무조건 공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중재는 비밀이 지켜지는 비공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보에 의해서 법으로 접근하는 거, 이건 소송. 그 다음에 얘는 법적으로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소송. 그래서 답은 1번 고르세요.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여기 괄호에 들어갈 수 없는 걸 골라라 라고 하는데요.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건 다 이제 해상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인데요. 1번 빼고 일단 할게요. 그리고 이 지문을 읽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험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이 지문처럼 어떤 보험 목적물에 따라서 보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목적물에 따라서 그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가? 적하물,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혹은 운임을 대상으로, 혹은 희망되는 이익이나 혹은 배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가?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내용 볼게요. 선박에 의해 선박으로 운송되는 적하물, 해상 화물에 대해서 얘는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얘는 pertain to, 얘는 뭐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ship voyagers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선박의 선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선박 선원의 소지품에 관련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최소한 A에서는 voyage insurance, 즉 얘는 항해 보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보험 목적물에 따라서 항해보험은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항해보험은 그 시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요. 보험 목적물에 따라서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이 항해보험에 속하지도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A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 이거는 뭐야? mischief occurring. 자, 선박의 소유자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소유자라고, 선박 소유자라고 써 있죠? 네. 선박의 소유자가 사고가 났을 때 선박에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헐 인슈런스가 되겠죠. 헐은 뭐냐면 선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선박보험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배가 서로 충돌할 때, 그죠? 서로 충돌하거나 그리고 충돌로 인해서 일어난 어떠한 손해 때문에 보상이네. 그런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제공될 수 있는 해상보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얘는 바로 배상 책임 보험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liability insurance라고 하는 거 맞겠고요. 그 다음에 D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업자
네, 무역업자들을 대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냐면 카고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카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적합범위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31번은 이거 A번이 틀렸다라고 맞추실 수 있겠고요. 네, 이거 당연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 죽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되게 고급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기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번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네, 딱 볼게요. 네. 주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 주문이 어떤 배에 선적이 됐어요. 그리고 이날 부산을 떠나서 그 다음 제노아에 언제쯤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포장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틀린 게 있네요. 뭐냐면 보세요. 얘는 어디에 도착한다죠? 근데 얘는 어디에 떠난다는 거예요. 부산항을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떠난다? 그럼 그 리브만 붙이지 for를 붙이지 않죠. 그래서 B가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for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 이 중에서 틀린 부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average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손을 의미합니다. 해손. 그리고 adjuster는 뭐냐면 사정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고가 나잖아요. 해상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일어난 금액에 대해서 혹은 그 원인에 대해서 보상을 위해서 그 사고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액을 계산을 하고 얼마를 고객에게 보상해 줄지 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어드저스터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해손의 사정에는 그 해상 보험에서 그 평가를 하는 전문가예요. 손실을 평가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선박 이익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특별하게 여기도 특별하다고 해서 여기도 또 특별하대. 그죠? 자, 특히 그 사람은 파샬로스 이건 뭡니까? 분손이죠. 분손 적용하는데 분손을 판단하는데 특히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분명히 여기선 average라고 했는데 여기선 지금 파샬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의심하고 가시고요. 다음 C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흔히 지명이 되는데 뭘 하기 위해 General Average Adjustment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B가 걸렸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A와 C에서 계속 죄송합니다. average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만 지금 분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B가 지금 문맥이 좀 어색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general average 혹은 average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틀렸다 체크. 그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틀린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시웨이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시웨이빌은요, 운송장이에요.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장이고요. 그리고 그건, 자, 프리마 파치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기예요. 추정적 증거를 의미합니다. 추정적인 증거, 추정 증거. 시웨이빌은요, 운송 계약에 관련된 추정적 증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운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수증, 확인증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우리 배웠던 거네요. 뭐였습니까? 얘는 소유를 나타내는 서류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증권이라고 했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증권, 이게 맞습니까? 증권입니까? C-웨이빌은 권리 증권으로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4번에는 B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 수요를 나타내는 그 서류라고 하는 게 지금 B에서 연결됐기 때문에 네, B에서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권리증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5번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분쟁과 논쟁, 차이점, 자, 계약에 관련해서 계약과 연결돼서 혹은 계약과 관련해서 양측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서울에서 중재의에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색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raise라고 나왔죠? raise는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발생한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arise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arise, 그죠? 발생된 뭐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습니까? 얘는 네, 1번, 네, A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6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걸 고르세요. 어색한 걸,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누구한테 사과한다, 뭐에 대해서 사과한다 라고 할 때는 지금 이 표현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applies, 그 다음에 to 쓰시고 뭐에 대해서 for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 또 역시 틀린 걸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얼마를 낮추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of가 아니고 by로 사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by. 그 다음에 이제 38번 갑니다. 네, 여기서 또 역시 틀린 거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자, 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자, 이 내용 한국어로 좀 확인 먼저 하시고요. 자, 우리 인보이스가 표시를 하는데요. 근데 얘는 is stated라고 표시되어 있다. 한국말로는 맞는데 영어로는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죠. 뭐가 표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한다라고 하는 이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으로 stat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문된 안락 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armchairs order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ordered 수동태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설치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 기다려서 딱 한 번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설치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by라고 써야죠. until이 아니고 by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 39번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야, 이거는 어떤 텍스트예요. 자, 근데 언제 여기 딱 보니까 그냥 답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2번. 그죠? 매치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떤 세금이에요.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요. countering 상쇄하기 위해서 subsidies 얘는 뭐예요?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과되는 텍스인데 그 보조금은 exporting government, 네, 수출하는 국가가 그 물건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39번은 뭐예요? 상계 관세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2번. 그리고 얘 1번은 뭡니까? 얘는 보복 관세. 그 다음 얘는 덤핑 관세. 그리고 얘는 반덤핑 관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갑니다.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면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썼던 것처럼 지연에 대해서 당신네 회사 주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쓴 것처럼 알려드린 것처럼 상황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union strike 이는 뭐냐면 노조예요. 노조 파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사과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손 밖의 일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자, 그다음 40번. 그러면 여기에서 면제되는 상황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놨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통제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에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 그리고 얘는 늦게 돈 주는 거, 아예 돈 안 주는 거, 얘는 인도를 배송을 빨리 해주는 거. 조기 인도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 다음 41번.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냐? 자,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뭐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검사하다, 소송하다, 준비하다.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41번, 1번 고르세요. 다음 42번 갑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 보이네요. 자, A와 B에 들어가 A는 누구고 그리고 B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B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43번에서는 여기에서 말한 indemnify와 동일한 단어가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번은 이 단어만 알면 그냥 바로 풀리죠. 뭡니까? indemnify는 뜻이 보상하다 혹은 면책하다.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신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면책하답니다. 그러면 그거 2번과 동일하네요. 그래서 바로 2번으로 고르실 수 있고요. 이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뭐뭐한 사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당신네가 이 화물에 대한 비해를 발급을 했고, 그리고 그 물건이 양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네한테 요청을 드려요. 여기에서, 위에서 언급된 물건을 여기에서 언급한 측에 그 오리지널 비해를 제시하지 않고서라도 물건을 인도하도록 우리가 당신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뭡니까? 바로 LG라는 거 여러분들 딱 느껴지시죠? 신용장에서 발급된 LG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당신한테는 요것을 면책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을 드릴게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면책이냐면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뭐냐면 그 물건을 인도할 때 발생한 어떠한 이유든지 발생한 비용 우리 요청을 따르기 위해서 물건을 인도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면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서명한 은행, 그러니까 자기네 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은행은요. 이 운송 계약에서 발생한 운임이나 그리고 디머리지 그리고 기타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는 면책입니다. 이거는 뭐 LG 관련한 그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 BL이 저희한테 저희 소유로 오게 되면 저희가 그 같은 서류를 바로 어, 포기하고 당신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책임은 종료가 됩니다.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거 은행이 발행한 서류고, 그리고 여기서는 U가 이 서류 B를 발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운송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 이 서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본 BL이 우리한테 도착하면 당신한테 주겠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2. 그리고 indemnify는 면책하다 혹은 보상하다 그런 거니까 2번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44, 45 보겠습니다. blank endorsement. 백지 배서에 대해서 틀리게 말한 것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bearer, 즉 소지인은 누구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지인은 그냥 딱 보기만 봐도 답이 보이죠? 바로 1번이죠. 소지인은 그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백지식 배서라는 것은 배서하는 사람이 그 비에 뒷면에 서명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뭘 하면서 bearing,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그리고 그 비엘이 누구한테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배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딱 이상하죠? 백지식 배서는 그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가 틀렸죠. 명시하지 않고라고 하는 B가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BL은요, 이렇게 발행이 되면, 얘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 되는, 그 화물 혹은 서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소지 인식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기명 문서 똑같아요. 자, 소지인이 그 서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소지인식 증권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홀더나 이베어러나 그죠? 그래서 이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물품을 받기 위해서 선사한테 이 서류를 전하면 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거는 이제 B 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베어러라고 하는 것은 그 비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상이 없습니다. 46, 47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 확인하십니다. 오케이. 자, all 리스크에 대해서 틀린 것,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자, all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험 증권을 의미하는데, 보험 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그 이해가 되고 있냐면, 그 보험은 뭐 언제든지 모든 종류의 손해를 부보하는 거, 커버하는 걸로 이해가 된다.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 적합보험에서는 이런 조건들은 여기서는 이제 우발적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우발적인 손해, 뭐 같은 우발적인 손해도 다 포함을 하고요. 운송 중에 일어난 이런 우발적 손해를 다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건은 면책되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서로 위배가 되고 있고, 자, 그럼 올리스크는 모든 위험이 다 커버가 된다?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올리스크 보험이더라도 면책이 되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A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블랭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뭐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자, 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는 inherent bias. 이거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던 어떤 하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되죠. 그죠? 그 고유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물건의 고유 특징 같은 것들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가겠습니다. 문제 지금 두 문제 나왔고요. 자, LC에 관련되어서 지정은행을 사용할 때 어떻게 주로 표기가 되냐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available with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지문 없이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49번 이 블랭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shipping 다큐멘트들은 shipping 다큐멘트 뭐가 어떤 서류 같은 shipping 다큐멘트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shipping 다큐멘트가 아닌 거 그냥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하나도 안 보고도 풀었어요. 이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불 방식과 비교하면 이 LC에서 이 은행의 역할은 이 서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요,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무역업자들한테. 그리고 이 은행은 이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안 장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수출자가 그 선적 서류를 지정은행을 통해서 발행은행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서류를 보여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수입자를 위해서는 그런 선적 서류가 제시가 되지 않는 한은 그 돈이 그, 그 돈이 인도될 수 없을 거라고 수입자에게 확신을 합니다. 즉 돈을 줘야 그 서류를 주는 것, 즉 발행은행이 서류를 수입자한테 주고 그리고 수입자가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서류를 제시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준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50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용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용장이요. 발행은행과 누구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은행한테 은행이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은행과 누구와의 계약이다. 자, 아시죠? 그럼 여기에는 1번 아니면 3번밖에 없죠. 왜냐? 이 베네피셔리가 은행이 베네피셔리한테 돈을 주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LC에서 말하는 뭐 은행 뭐와 상관없이 어디에서 제시가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그 수익자는 발행은행한테 서류를 제시하면 어떻게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자, 은행에게 서류를 어떻게 제시하면 돈을 이거는 자유다. 은행한테 서류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는 그것은 수출자의 자유다. 그죠? 직접 서류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직접 제시, 발행은행에게 직접 제시를 하는 것은 그 수익자의 자유이고, 그리고, 발행은행은 그 제시가 이루어지면, 일치한다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답은, 자, 1번이겠네요. 네, 그래서 50번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과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